안녕하십니까.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진문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심방세동의 진단 및 선별검사입니다. 특히 1차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0년 발표된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심방세동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20년 ESC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 메시지는 CC2ABC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컨퍼메이션 AP, 즉 심방세동의 진단에 대해서는 그 세로의 싱글 리드 ECG에 진단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심방세동의 정의는 심방에 조화롭게 통제되지 않는 정기 활동으로 인해서 효과적이지 못한 심방의 수축 운동이 보이게 되고, 효과적이지 못한 심방의 수축 운동이 보이게 되는 상심실석 부정맥으로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리니컬 에픽과 서브클리니컬 에픽으로 분류를 새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랙티스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클리니컬 에픽은 증상과는 관계없이 표면 유도 ECG 심전도에서 도큐멘테이션 된 것이고, 서브클리니컬 에픽은 증상 없이 인서터블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APB 모니터링이 디텍션 된 것을 말합니다. 심방세동의 분류는 잘 아시다시피 7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터미네이션 되면은 파로시스만, 7일을 넘게 되어서 유지하면 퍼시스턴트인 용어의 기준의 변경은 없고, 심방세동의 진단은 뚜렷한 P 웨이브가 보이지 않고 이레귤러한 에이트리아 에큐베이션과 RR 인터벌을 보이는 심전도 리듬이 최소 30초 이상 이 싱글 리드 ECG나 혹은 표면 유도 심전도에서 발견된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ATR 하이 레이트 에피소드, 즉 AHRE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의 디텍션 크라이테리아에 따라 일반적으로 분당 175회 이상의 ATR 액티비티가 감지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ECG, 즉 표면 유도 심전도에서 도큐멘테이션이 된 경우에만 클리니컬 AP,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를 통해 디텍션된 것은 서브 클리니컬 APB로 간주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클리니컬 APB든 서브 클리니컬 APB든 노이즈나 미스다이고노시스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피지션의 컨펌이 항상 중요하겠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약처 2등급 의료기구로 허가받아 급여 청구를 받고 있는 피부에 부착하는 1채널 심전도 기계를 모니터링한 것인데, 이와 같이 P웨이브가 보이지만 이렇게 APB로 잘못 진단 내리는 경우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보였으므로 심전도의 진단이든 선별이든 항상 피지션의 컨펌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브클리니컬 AP, AHRE 또한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로크가 있었던 CIED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서트 스터디에서 AHRE 190회 이상의 기준으로 하여서 6분 이상 기록된 환자에서 리커런트 스트로크 위험도가 하자드 레이시오 2.49로 높았으며, 또한 이 차드 스코어에서 2점 이상인 경우에는 애뉴얼 레이트 스트로크가 1.29%로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AHRA를 보인 환자에게 있어서 클리니컬 AP가 똑같이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AHRA가 어느 정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매니지먼트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AHR이 이 롱 듀레이션이 이와 같이 24시간 이상 기록된 환자에게서는 클리니컬 AP가 비슷한 애뉴얼 스트로크 레이트를 보이므로 환자의 코모비디티에 따라서 적절한 항응고 사용이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HRE가 기록된 환자들은 더 긴 게 나오는 게 없는지, 클리니컬 APB 발견되지는 않는지 계속 주의 깊게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APB 스크리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왜 APB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면은 처음 이렇게 APB 진단될 때 많은 수의 APB 이와 같이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연구에서는 무증상의 APB 예후가 더 나쁜 것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이용한 에이심토마 연구에서도 이런 에이심토마틱 APB에 있어서 더 노령이고 더 높은 차드 스코어를 보였고, 게다가
이렇게 스트로크나 아니면 CV 데스와 같은 CV 데스와 같은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러한 AFib 스크리닝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 약국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핸드헬드 ECG를 이용한 오퍼튜니스틱 스크리닝에 하여서 AFib을 발견한 그룹의 예후가 이와 같이 좋지 않았는데, 즉 핸드헬드와 같은 표준 심전도가 아닌 간단한 툴로 스크리닝을 했을 때 예후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 2021년 EHRA 컨그레스에서 발표된 스트로크 스톱 스터디의 롱텀 팔로업 데이터를 보면은, 스웨덴에서 일정 지역에 75세 이상 고령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시스테마틱 스크리닝을 한 연구인데요. 2주 동안 매일 30초씩 핸드헬드 휴대용 단일 유도 심전도를 찍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크리닝에 참여해서 APB 디텍션된 그룹에서는 치료까지 이어졌을 때 이와 같이 베네핏이 보인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스크리닝으로 인해서 오진의 위험이 있고 불필요한 치료와 인터벤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떤 대상을 어떻게 스크리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자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지 보면은, 특히 AFib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AFib과 연관된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한 선별이 필요성을 가지는데, 이런 스트로크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서터블 루프 레코더를 넣은 경우에 AFib 발견의 확률은 높아져서 치료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AFib에 대한 잘못된 스크리닝으로 불필요한 항응고를 할 경우에 위험도 항시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노악을 이용한 내비게이트 이수스나 아니면은 리스펙트 이수스의 연속된 연구에서 보았듯이 원인이 불명확한 엠볼릭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항응고 치료를 했을 때 베네핏이 없고 되려 블리딩만 이렇게 높은 블리딩 리스크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크리닝이 항상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크리닝의 고려 인자는 나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AFib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60대 이상, AFib 발생이 이렇게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60대 이상으로 노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의 에비던스들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ESC 가이드라인과 거의 동일한 국내의 심방세동 선별 검사 진료 지침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회적 선별 검사, 오퍼튜니티 스크리닝을 하라고 클래스 1으로 레코멘데이션 되어 있고, 7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뇌졸중의 고위험군에서는 시스테마틱 스크리닝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문인데, 이제 맥박과 청진을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이 나오고 있는 많은 스마트워치라든지 여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같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나온 몇 가지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전 세대 애플워치의 포토플래시스모그래피를 이용한 애플 하트 스터디에서는 40만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하였지만 평균 연령대가 젊은 대상군이어서 젊은 환자군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ECG와 이 포토플래시스모그래피를 이용한 애플워치에서의 스크리닝의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적은 수의 대상자만이 이제 ECG 패치를 이용해서 이레귤러 펄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유의한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를 보였습니다만은 에피데미올로직 임플리케이션을 주지 못해서 향후 고령의 대상자를 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핸드폰 케이스와 같은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은 간편하게 싱글 리드 심전도를 얻을 수 있는 알리브 코리 디바이스를 이용한 리허스 스터디에서는 65세 이상의 차드 바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의 유형군을 대상으로 했고, 루틴 프랙티스보다 4배 이상 많은 AFib을 진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새로운 디바이스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항상 그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AFib 스크리닝에 대한 메타 분석을 보면은, 스크리닝에 대한 이펙티브니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 검사의 어떤 도구보다는 의사가 중심의 반복적인 검사만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심전도의 진단은
30초, 최소 30초 이상의 피부 표면 유도 심전도에서 싱글 리드나 혹은 표준 열두리드에서 잡혀야 하고, 또한 이제 AHRE 같이 서브 클리니컬 AP배 같은 경우 24시간 이상의 롱 듀레이션을 보일 경우에는 클리니컬 AP가 동등한 애뉴얼 스트로크 리스크를 보이게 되므로 환자에 따라서 항응고제가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AFib 스크리닝은 의사 중심으로 반복적인 검사가 중요하며, 또한 적절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야겠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단이든 스크린이든 프라이머리 피지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